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나이로 그렇게 통하는 좋은 조자룡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자룡이는 용기가 유비가 얘기할 적에 뭐라겠느냐면 몸이 온통 담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이 뭐냐면은 간에서 나오는 그 즙인데 그게 이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즙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몸체로 얘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쓸개로 들어갔다가 그 음식물을 내려갈 때 음식물들을 다 소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건데 그 유비가 조자룡이를 보면서 우리 조장군은 온 몸뚱어리가 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자룡이는 그 전쟁을 할 적에 뭐 무리져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단독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우리 아군들을 구출해 오고 또 담양 장판파에서는 아들을 혼자 80만 대군을 뚫고서는 아들을 구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용기라는 것은 정의 여튼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조은이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산상 진정 사람인데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산산노웅이 이제 먼 친척벌 되는데 산산노웅이 데려다가니 이제 기르게 돼요. 그러니까 산산노웅의 할아버지가 되고 조자룡이가 손자로. 그런데 거기에 15살이 많은 그 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먼 친척벌 되는데 산산노웅이 또 이제 데려다가니 같이 이제 그 생활하는 그 산산노웅의 그 별장은 엄청 크면서 거기에 이제 노북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자룡이보다 먼저 온 그 5살 많은 형은 그 다리가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몸도 약하고 그 조자룡이는 5살 때 여기에 왔는데 그 이제 같이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생활을 하는데 동네 나가서 만약에 누가 그 형을 놀렸다 그러면은 좋은 자룡이는 참지를 못해요.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한테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가서 싸웁니다. 자기보다 10살이 많은 사람한테도 막 대들었으니까 15살짜리한테도 지금 가서 이렇게 지면은 그 이튿날 밥 먹고 가서 또 그 집 앞에 가서 불러내요. 너 어제 우리 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너 그거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맹세를 해라. 그러고선 또 그걸 안 들으면은 또 싸워요. 맞으면서도 또 싸웁니다. 그런데 좋은 자룡이는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른들도 이깁니다. 몸이 얼마나 날랜지 그 날라오는 화살도 여튼 화살을 봤다 하면 피하니까 몸이 날래기가. 나중에 이제 키는 구척까지는 못 크고 187cm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날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은빛 투구에 은빛 말에 은빛 갑옷 그것을 입고서는 전쟁에 나가기를 좋아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장이 됐을 때 그 대장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유비를 만날 때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자룡이가 5살 때부터 뭐 여튼 자기 형을 위해서 옆에서 그 친구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잘못하면 이제 놀리게 되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몸이 약한 인간 형이 친형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밥 먹고 생활하니까 그러면은 좋은 자룡이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산노웅이 아주 그냥 그 자룡이를 보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대가 이때가 이제 후한 말인인가? 여튼 산산노웅은 현자예요. 그러니까 상산에 그 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나라 초기에는 상산사후가 아주 유명한 그 상산사후가 있었고 그 후로라도 요 문필봉에서 그 기운을 받아 가지고서는 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은자들이에요. 숨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민심을 이렇게 그 다독이는 백성들한테 여튼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산산노웅이 볼 적에는 조자룡이한테서는 조은한테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정의감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조은이한테 얘기합니다. 조자룡이한테 너는 주인이 되지 말고 네 성깔로 봐서는 주인이 됐다가니는 네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못 견딘다. 바른 생활 사나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되라고 하니까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는 무술을 배워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거기 가서 대장 노릇을 해라. 그게 최고다. 그 이제 좋은 자룡이가 처음에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유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이해를 합니다. 그 이제 그 산산노웅이 조자룡이를 8살 됐을 때 백두산에 허진인한테 갖다 맡깁니다. 그 이제 허진인한테서 10년간을 18반 무예를 배우는데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배운 것이 이 창술하고 활쏘기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학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산노웅이 가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들렸었는데 조자룡이가 8살에 맡기고서는 12살 때까지 산산노웅이 왔다 그 다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나서 산산노웅은 죽어요. 그런데 조자룡이는 그 할아버지가 산산노웅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10년간 그러니까 18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무술을 익힙니다. 창술에 대해서는 천하제일이 돼요. 그리고서는 이 활도 백보밖에 있는 솔방울도 이렇게 맞추니까 대단한 궁술이죠. 동이족이니까 활을 잘 쏴요. 원래 우리 동이족들은 활을 원래 잘 쏘는데 백두산에 들어와가지고서는 10년간 공부를 했으니까 허진인 밑에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허진이 주는 백마를 타고 백색 은빛 투구를 쓰고서는 갑옷도 은빛 갑옷 그걸 입고서는 이제 하산을 하게 돼요. 18살에. 그래 하산해 가지고서는 상산으로 오다가니 요서지방을 지나다가니 공손찬이하고 오한족하고 싸우는 전쟁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한족 대장들 4명이서 공손찬이를 협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다가 조자룡이가 이제 그 정의감에
아 이놈들 여럿이서 한 명을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러고서는 그 싸움터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오한족들을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손찬이 밑에 이제 있게 돼요. 공손찬이가 별동대장으로 해가지고서는 대우를 해주니까. 그런데 공손찬이하고 원소하고 이제 그러니까 유주하고 기주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다툼이 있게 됩니다. 요때 유비는 이제 평원 현령으로 있었는데 공손찬이를 만나러 몇 번을 가요. 그 지원해 주러도 가고 공손찬이하고 유비하고는 아주 친했으니까. 그리고서는 공손찬이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평원 현령이 됐거든요. 유비가. 그러니까 공손찬이는 유비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비가 뭐 그 후에도 이제 조조한테도 가 있고 원소한테도 가 있고 유패한테도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비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유비는 누구한테도 속하지 않죠. 그냥 객장으로 이렇게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공손찬이하고 이렇게 몇 번을 가면서 조자룡이를 보게 됩니다. 그 조자룡이도 꼭 산산노홍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는 네 주인은 귀 큰 아이다. 나중에 귀 큰 아이를 만나면은 주인으로 삼고 충성을 다해라.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유비를 딱 봤을 때 귀가 뭐 이 어깨까지 탁 내려오니까 귀가 큰 안 그때는 이제 그 현령이죠. 평원 현령. 그 조자룡이도 유심히 봤는데 유비도 조자룡이를 딱 보고서는 마음에 들어요. 둘이는 첫 번째 보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자룡이가 원래 이제 그 공손찬이한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서는 서로 이제 인사만 하고 지나갈 적이 좋은 말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유비가 이 서주에 도겸이가 이제 편지를 공손찬이한테 보내가지고서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주를 지나던 조조의 그 가족들이 전부 이제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거 서주 그 도겸이 책임이다. 내가 서주를 갖다가니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20만 대군을 몰고서는 서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주 도겸이가 이제 그 서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각 방면에 어떤 수령들한테 다 이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공손찬이한테도 보내요.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읽고서는 공손찬이가 이제 한숨을 쉬어요. 내가 지금 오한족하고 이렇게 위에 다투고 있고 여기 원소하고도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 이제 유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면은 내가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유비한테는 3,000명 그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손찬이가 그러면은 내가 2,000명을 보태줄 테니까 가서 도와주시오.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간다고 얘기 좀 해주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러면 대장은 좋은 조자룡이를 대장으로 붙여주십시오. 이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조자룡이한테 2,000명을 딸려서 유비한테 주어요. 공손찬이가. 그래서 이제 서주로 5,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조조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요때 그 여포가 이제 연주 지방을 와가지고서는 분탕질을 하니까 조조가 깜짝 놀래가지고 조조가 유비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서는 이제 철수를 해요. 그런데 서주의 도겸이가 유비를 탁 보고서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서주를 맡을 사람은 유비
평원 현령이 소주를 맡아야 됩니다. 이라고서는 이제 매달려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소패에 가서 병력을 주둔하고 있으면서 서주를 어떠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소패로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니 도겸이가 죽으면서 유비가 이제 서주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포가 이제 조조한테 쫓겨가지고서는 이 서주로 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딴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하는데 유비는 나를 보고서는 나한테 찾아온 여포를 내가 내칠 수가 없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소패에 이제 가서 주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유비하고 여포하고 둘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분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서는 황제 직인이로 해서 유비한테 원소리를 치라고 합니다. 요때까지도 조자룡이는 공손찬이한테 안 가고서는 유비를 떠나기 싫어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손찬이를 한테로 안 가고 원소리 치러 가는데도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갔다가니 장비가 이제 서주를 여포한테 뺏기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다시 유비는 이제 소패로 가서 주둔을 하고 여포는 서주를 이제 지키게 될 때 요때 공손찬이한테도 이제 편지가 옵니다. 지금 오한족들하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으니까 거기 좋은 자룡이하고 내가 보냈던 2,000명하고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서는 유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룡이는 조자룡이는 떠나기 싫은데 유비가 얘기하니까 애초에 이렇게 빌려서 왔으니까 그래서 공손찬이한테 가게 돼요. 공손찬이한테 갔는데 오한족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하여튼에 그 국경선은 딱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요때 그 상산에 있는 형이 죽었다고 기별이 옵니다. 조자룡이 형이 그 다리가 불편한 그 형이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조자룡이가 그 공손찬이한테 이제 빌미를 얻어가지고서는 상산으로 가요. 고향으로. 고향에 가가지고서는 그 할아버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죽었으니까 백두산 가 있을 때 4년 지나서 이제 죽었으니까 할아버지 상산노웅의 그 심효살이하고 형의 심효살이를 그러니까 이 심효살이가 이제 3년씩 하는 건데 6년간을 심효살이를 합니다. 조자룡이가. 그리고서는 6년이 이제 심효살이를 끝내고서는 세상으로 나왔는데 요때까지 이제 막 여기서 유비가 조조하고 싸우고 원소군으로 가고 원소하고 또 조조하고 싸우고 그러다가니 원소의 이제 알량문추 장군들을 백마전투에서 관우가 이제 죽이고 또 관우가 이제 하북으로 이제 오면서 5개 관을 지나면서 6명 대장들을 죽이고 하북까지 왔어요. 요때 조자룡이도 하북에서 유비가 원소한테 가 있다고 하는데 원소한테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심효살이를 할 때 원소한테서 매번 그 초대장이 옵니다. 우리한테 와서 대장 노릇을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심효살이가 안 끝났으니까 심효살이 끝나고 봅시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제 심효살이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유비가 원소한테 가 있다는데 원소한테로 유비를 찾아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북지방을 배회를 하게 돼요. 배회를 하다가 와우산 밑에 왔는데 배원소가 그러니까 이제 와우산의 산적 그 배원소가 내려와서 좋은 자룡이가 타고 있는 백마가 이제 탐연하니까 이걸 뺏으려고 하다가니 단칼에 단창에 찔려서 배원소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와우산에 우선 들어가서 이제 대장 노릇을 합니다. 산적 노릇을.
요때 이제 요 바로 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관운장이 5관 6참장을 하고 황하를 건너서 하북으로 와서 와우산 옆에를 지날 적에 배원소가 그 적통화를 뺏으려고 내려와서 딱 보고서는 말에서 내려가지고서는 납작 엎드리면서 절을 해요. 관운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이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배원소가 그럽니다. 나는 와우산의 부대장인데 우리 대장이 주창이라고 아주 힘이 센 대장이 있습니다. 황건적 거기에 이제 몸담고 있다가니 황건적들이 다 이제 와해가 됐으니까 이 와우산에 와서 이제 산정 노릇을 하는데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장터에서 관운장 대장을 보고서는 관우 대장을 보고서는 이렇게 얼굴이 빨갛고 수염이 아주 그냥 늘씬하고 키가 2m 10cm 되면서 청룡 언어들을 쓰는 그 대장이 있는데 내가 그 대장을 보고서는 아주 반했다. 주창이 이야기가 와우산의 대장 이야기가 그러면서 내가 그 대장 밑에 가서 창자비를 하더라도 그 밑에 가서 생활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야기를 술만 먹으면은 주창이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배원소도 그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고서는 딱 보니까는 관우 장군이 그 우리 대장 주창이가 얘기하던 장군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와우산에서 이제 그 한무리들이 말을 타고서는 막 오다가니 전부 말에 내려가지고서는 관우한테 절을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그 와우산의 대장이에요. 주창이가 이제 관우 대장님 이렇게 만나가지고서는 아주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관우한테 따르기를 그 뒤에 이제 졸개로 써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이것은 내가 정할 일이 아니고 여기 우리 형수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형수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건적 잔당이라고 하니까 그거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창이가 이제 나 혼자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간부인이 그래요. 이제 한 사람 따른다고 하면은 그거야 뭐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주창이는 이제 관우를 따라서 이제 같이 가기로 하고 배원소는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은 연락할 테니까 그때 무리들을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망탄산에 가서 장비를 만나면서 또 이제 유비한테 기별을 하면서 관우가 이제 유비를 마중을 가면서 주창이한테 그래요. 그 와우산에 있는 쫄개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주창이가 이제 가서 배원소를 부르니까 배원소가 안 내려오고서는 아주 그냥 늘씬한 은빛 투구를 쓰고 은빛 갑옷을 입고 은빛 말을 탄 그런 아주 그냥 장부가 하나 이제 딱 내려오면서 네가 누구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창이하고 이제 거기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주창이도 막 이제 남한테 지지 않는 이 괴력을 갖고 있는데도 이 좋은 자룡이한테는 당하들 못하죠. 그래서 창상을 여러 군데 입고서는 관우한테 와가지고선 얘기를 해요. 그 와우산에 데리러 갔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갔는데 배원소는 이미 죽고 거기 아주 그냥 날랜 장수가 한 명이 와가지고서는 그 산족 대장 노릇을 하는데 제가 힘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관우가 유비를 이제 마침 만났으니까 관우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서는 관우가 이제 딱 적통화를 타고서는 옵니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주창이가 이제 막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룡이가 은빛 투구에다가니 창을 딱 들고서는 흰색 말을 타고 그러고 내려와요. 내려오다가니 관우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관장군 오래간만입니다. 그 관우도 보니까 조자룡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내려와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요때 유비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몇 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자룡이는 유비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망탄산에 와서 삼형제가 이제 만나면서 거기에 이제 조은이까지 같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서는 이 형주로 와서 신야에 이제 머물게 있다가 조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후퇴를 하다가니 단양 장판파에서 뭐 조자룡이가 아주 그냥 충직하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니까 항시 그 가족들을 유비가 좋은 자룡이한테 맡겨요. 그 조자룡이가 하다 보니까 전부 막 휩쓸려서 피난 가고 그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서는 아두도 이제 맡겼었는데 아두도 찾을 길이 없고 그러니까 80만 대군을 뚫고 가가지고서는 아두를 구해가지고서는 거기서 80만 대군을 뚫으면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장판파 그 전투인데 그 후세 사람들이 이 조자룡이의 막 무용을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결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의가 드높구나. 유비에 대한 충성심 그 누구에 비할 길 없어. 혈혈단신 족진 뚫고 용명색에 적이 놀란다. 갑옷은 피로 물들고 굳은 의지 표절된다. 자룡은 천하무쌍이요 온 누리에 그 이름 떨쳤다네. 이게 이제 자룡이에 대한 단양 장판파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서는 80만 대군을 뚫고 나온 그 용맹성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룡이는 제갈국명을 만나면서부터 유비가 제갈국명을 만나면서부터 제갈국명하고 가장 친한 제갈국명이 가장 의지했던 그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호회 갈 적에는 자룡이가 그 조자룡이 호위를 하고 유비가 또 이제 그 동호회 갈 적에도 조자룡이가 호위를 하고 그리고서는 익주로 갈 적에도 조자룡이하고 제갈국명하고는 같이 항시 그 익주에 가서도 그러니까 한중 전투를 조조하고 하는데도 항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조자룡이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도 그 남만을 정벌하러 갈 때 그때도 가장 의지한 사람이 조자룡이에요. 제갈국명이 여튼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최우선적으로 조자룡이한테 의지를 합니다. 여튼 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 백전백승의 불패의 사나이인가. 조자룡이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 학문을 어떤 허진인한테서 학문을 배우고 산산노웅한테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전략에 있어서도 조자룡이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유비한테 여튼 반대한 적이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여기에서 형주에서 이제 익주를 가서 성도를 가서 점령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성도에 있는 그 관리들의 집을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서는 형주에서 온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점령군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논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자룡이는 결사 반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주에서 온 그 대장들이나 그
그 현사들은 전부 새 집을 줘가지고 병사들이 있으니까 여튼 빈 터에다 새 집을 줘가지고서는 그것을 주도록 해야지. 지금 관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어서는 이건 안 됩니다 하고서는 거기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한 번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제 언제냐면은 관우가 죽고 장비가 와서 막 그냥 보채니까 유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제 징집해가지고 징발해가지고서는 동호를 치러 가는데 이때도 제갈군명이 반대를 합니다. 조자룡이도 반대를 하고 조자룡이가 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하려고 하던 일에 딱 두 번 반대를 하는데 성도에 와서 이제 그 관사들을 논아주려고 할 적에는 그때는 유비가 이제 그걸 들었는데 동호를 치러 가려고 할 때 이때 제갈군명도 반대를 하고 조자룡이도 반대를 했는데 유비가 그냥 고집을 피우고서는 좋은 조자룡이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이릉전투에서 70만 대군이 거의 패퇴를 합니다. 동호의 육손이한테 그 전략에 밀려가지고 육손이가 계속 후퇴를 했거든요. 저주고 후퇴하고 그러니까 이 유비는 계속 전진을 하면서 여기다 진체를 세우는 거예요. 한 700리에 연달아 가지고서는 진체를 쫙 세우니까 여기를 방어를 해야지 또 먹을 것을 대야지. 한여름이라 띠양볕에서 산 옆으로다가 다 진체를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손이가 그냥 불화살로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영왕궁에 들어와서 유비가 이제 죽게 되는데 제갈군명은 와가지고서는 이제 여튼 유비의 유언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나하고 내 얘기하고 조자룡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렇으면은 70만 대군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속으로 그러면서 조자룡이를 더 아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자룡이도 이제 그때부터는 여튼 제갈군명 옆에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그런 대장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바른 생활 사나이 조자룡이 하면은 뭐 흠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